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이번 사연은 최근에 한 제일 잘한 짓에 대한 자랑을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답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전에 목이 나갔죠? 여러분, 이번 주말에 엄청 날씨가 변덕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된통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걸걸한 허스키 보이스가 듣기 거북하실까봐 오늘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선행, 다른 사람에게 한 선행도 괜찮고 자기 자신에게 잘한 일을 막 자랑하는 시간인 겁니다. 전 이게 웃겼어요. 실업급여 타면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를 해요. 나는 효녀. 너무 효녀시잖아. 설거지를 한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설거지를 한다. 가족을 위해서. 너무 멋집니다. 커피랑 간식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간식을 줄이니까 정말 살이 안 찌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니까요. 간식. 저도 요새 간식을 참 많이 먹거든요. 저도 좀 줄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저번 주에 첫 모의고사 쳤는데 국어 전교 9등 했어요. 와우. 전교 9등을 어떻게 해? 신기하다. 이런 삶을 살면 기분이 어때요? ADHD를 의심만 하다가 병원에 가서 확실한 진단을 받았다. 잘하셨네요. 확실한 진단을 받고 나면 확실한 진단을 받기 전보다 훨씬 더 내 문제점, 내 어려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면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로 찾아봐서라도 알려주는 편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길을 잘 찾는 편이긴 합니다만 언제 어디선가 제가 길을 잃게 되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야 할 길을 모를 때의 답답함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종종 사이비에 걸려서 앞불싸 한 적이 있지만서도 제 마음이 편해져서 하게 돼요. 저는 근데 보통 길을 잘 모릅니다.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르는 편이에요. 근데 저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면 옆에 사람이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길을.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되게 좋아요. 마음이 따스워지고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도 하면서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을 보고 있으면 그날 기분이 좋아요. 흐뭇한 것도 있고. 길 알려드리는 것에 대한 자랑이 조금 있었어요. 알바 퇴근하면서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길 걷다가 외국인 분이 지도 들이밀면서 여기 어떻게 가요? 꼬부랑말로 묻길래 지도를 봤더니 아는 곳이라서 번역 어플로 의사소통하면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헤어질 때 왠지 모를 뿌듯함에 휩싸여서 집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던 기억이 있네요. 크크 해주셨네요. 재미있으셨겠어요. 이게 말은 잘 안 통해도 사연자님의 그 친절함이 꼬부랑말 하는 외국인 분들에게도 닿았을 것 같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께서 길을 물어보셔가지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목적지는 얼마 안 멀었는데 바람이 부는 날이라서 주말이었나? 거의 30분 헤매셨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직접 모셔다 드렸는데 잘했지 싶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바람 장난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얼마 안 되는데 30분 헤매셨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을 만 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지하철이 엄청 복잡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출구를 못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한테 제가 용기를 내서 길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 출구 쪽으로. 일로 가면 된다고.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데려다 주는 게. 사실 현지인들에게는 별거 아닌 행동이긴 하지만 이게 낯설고 처음 오는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무섭고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마음 따뜻했던 경험이 있네요. 수업 시간에 잠자거나 조는 걸 매우 싫어하는 교수님의 수업. 원래 누가 졸든 말든 절대 깨우지 않는데 그날은 뭔가 계속 신경이 쓰여서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동기를 꾹 눌러 깨워줬어요. 동기가 눈을 퍽 치켜뜨고 머쓱 웃다가 고맙다고 입모양으로 뻥끗 하는데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뿌듯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뭐죠? 플러팅 아닌가요? 입모양으로 머쓱 웃으면서 입모양으로 고마워 했다는 거죠? 귀엽네요. 고마워. 잘하셨어요. 그 동기가 태도 마이너스 되는 걸 막아주셨네요. 최근에 제일 잘한 짓은 사람 많은 지하철. 좌석이 남아서 앉았는데 앞에 다리 깁스한 분이 계셔서 자리 양보해드렸어요. 사실 앞으로 7개 역을 더 가야 하지만 그래도 금방 내린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리를 양보해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나 좀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편한 대로 하면 사실 그 친절을 베품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스스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다. 좋은 마음은 나누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공부 트라우마가 있지만 진로 바꾸기를 위해서 하루 10분씩 제가 강박을 갖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작더라도 나의 기록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듯 합니다. 몸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남들 다 하는 게 힘든 모두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게 그쵸. 남들 다 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남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 다들 하기 싫어 하면서 열심히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하고 있을 겁니다. 남들 다 하는 거 못한다고 기죽으실 필요가 없는 게 진짜 힘든 일을 하는 게 맞고요. 다들 대단한 게 맞습니다. 주제를 보자마자 연인과 헤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봐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제가 더 많이 좋아해 어쩔 수 없이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만났어요. 그러다 제가 크게 상처받는 일이 생겼고 보다 못한 연인이 먼저 이별을 구했어요. 처음엔 화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타지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주일 새에 4kg가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보여서 깔끔히 포기가 되더라고요. 지금만 생각해보니 저는 그런 모진 말이나 태도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진 느낌이에요. 다들 좋은 안전 이별 하시길 바랍니다. 권우님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할 때 힘들더라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것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이별의 수순을 잘 밟으시고 안전 이별하신 것 같아서 사연자님도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가족을 위해 각종 반찬 만들기. 약 한 달간 주말마다 함. 연근조림, 파스타 소스, 땅콩조림, 메추리알 장조림, 건취나물볶음. 저 좋아해요. 건취나물볶음. 건가지볶음, 멸치볶음, 냉이무침 등. 2. 미뤘던 언어 공부 다시 시작하기.
3. 산불 기부하기. 4. 화나고 행복한 일이 요즘 참 많은데 부정적인 기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시작함. 반찬 만들어주기라든가 기부처를 더 늘린다던가 주변에 선물도 하고 니 내일 상관없이 일도 더 같이 하고 등등. 이 정도면 저 손등에 칭찬 도장 받고 공책 3개 정도 받을만 하지 않나요? 해주셨네요. 그럼요. 칭찬 도장 받고 공책 3개 받고 연필 1다스까지 드립니다. 연필 1다스까지 받으실만 해요. 아, 연필 좀 그런가? 색연필로 드리겠습니다. 공책 3개, 칭찬 도장 손등에 주고 색연필 선물까지 12색 색연필까지 선물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모든 인사 마지막에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를 덧붙여요. 되게 사소하고 짧은 인사말이지만 그 말이 주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업무상 전화를 하다 보면 오전에 오는 전화는 항상 끊기 전에 좋은 하루 되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의상 하신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면 괜히 기분도 막 좋아지고 그날 하루를 더 밝고 즐겁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았어요. 말 한마디가 하루를 통째로 밝혀준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강하고 긍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모든 인사를 좋은 하루 보내세요로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권우님도 매일매일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좀 어려워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한마디 덧붙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주는 그 말의 힘, 메시지의 힘을 알고 나면 한 번쯤 해볼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연자님처럼 마지막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면 조금 더 좋은 하루 보낸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일은 바로 권운 챌린지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챌린지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자랑이라고 하시네요. 이전에는 여행 중이거나 누군가에게 책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책을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서가 제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권운 챌린지를 하고 확실히 집중력도 늘었고 책을 읽고 독서노트를 쓰다 보니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들을 곱씹고 사유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독서가 단순한 정보 습득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제 안의 생각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우리 팟캐 주인장님께서 워낙 홍보를 안 하시니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는데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저희 홍보팀께서 보내주셨네요. 저희 홍보팀을 제가 언제 고용을 했더라? 이상하다. 제가 워낙 홍보를 안 하긴 하죠. 아니 홍보를 이렇게 아는 사람은 다 하는데 뭐하러 홍보를 하나. 이게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응?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되지. 하지만 근데 이분 말처럼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해?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을 눌러서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잘한 일은 권훈씨 유튜브를 구독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덕분에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 아직 멤버십 가입은 못했지만 혼자서 권운 챌린지를 최근에 시작하면서 책도 매일 읽다 보니까 이번 달 6권째 읽고 있네요. 지난달까지는 참 이상하게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했는데 최근에는 나를 챙기는 저를 위한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PS 덕분에 독서와 마음가짐에 대해 작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트 해주셨습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가셨대요. 제 영상을 보고 어떻게 그랬을까?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주무시나 보다. 여러분들 지금 틀어놓고 주무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잘 자요.
저랑 몇 년 동안 같이 입시를 했던 친구가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올해 한 학년 후배로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우울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신입생 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낯설어, 불안해 라고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고 하면서요. 제가 느꼈던 무섭고 외로운 감정을 친구는 조금이라도 덜 느꼈으면 해서 당장 제 자취방으로 불러 친구가 먹고 싶다고 했던 소주에 매운 닭발을 안주로 새벽 4시까지 수다를 떨었어요. 다음 날에는 같이 장도 보고 밥도 해먹이고 낮잠도 자다가 친구를 학교 기숙사로 돌려보내는데 한결 편안해진 친구 얼굴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너무 따스워. 그냥 이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요즘인데 친구한테는 제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행복하고 고마웠어요. 이 친구랑 친해진 게 최근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생각나는 제일 잘한 일 같네요. 안녕하세요, 권우님. 정상영업으로 유입된 고1 뉴비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라 두근두근하네요. 제가 최근에 가장 잘한 일은 권우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개학을 하면서 정신없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중에 너무 귀엽습니다. 정상영업 1편을 보았는데요. 어머, 저 장발의 여성은 누구일까나? 너무 내 스타일이잖아 하면서 권우님을 알게 되었고, 저도 현재 어쿠스틱 기타를 배우고 곧 일렉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권우님에게 끌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너무나도 바쁜 일상에 등굣길 권우님 팟캐스트를 들으며 버스를 타고 학원에서 돌아오며 권우님 팟캐스트를 듣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항상 대중교통이나 걸을 때 노래만 듣던 저인데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점 때문에 계속해서 권우님의 팟캐스트를 듣고 또 듣는 것 같아요. 꾸준히 팟캐스트를 챙겨 듣는 게 제 최근 내가 나에게 가장 잘한 짓 같아요. 잠을 자기 전 일기를 쓰며 권우님 영상을 보고 항상 힐링을 얻어가요.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너무 민망하게 하시네, 이분.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이제 알았을까 하며 오늘도 권우님 채널을 정주행했네요. 정말 마성의 여자 권현지. 이놈 봐라.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굿즈로 피크 내시는 거 어떨까요? 권우 캐릭터 그려진 피크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걸리지 않게 몸 조심 또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나 몸 조심했었어야 했는데 조금만 일찍 보내주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선행 자랑하러 왔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동안 불규칙적인 식습관, 배달 음식의 향연으로 인해 10kg가 쪘었어요. 갑작스럽게 살이 찌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디스크가 심해져서 최근 본가에 온 뒤로 2달 동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절 괴롭게 하던 족저근막염도 사라졌고 저번 주에 필라테스도 등록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다이어트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 자랑합니다. 혹시라도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혹사하지 마시고 건강해지기 위한 습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식습관, 운동 루틴을 계획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주셨네요. 저도 사실 제가 잘한 일로 헬스장을 끄는 걸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에 사연 주신 분들도 운동을 시작한 것,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것, 헬스장을 끄는 것, 이런 유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시작하고 나서야 깨닫는 나한테 좋은 일이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사실 운동 가기 싫거든요. 저도 운동을 오래 했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운동하러 가기 전에는 운동 가기 싫어요. 귀찮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역시 잘했다 하는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후에 내가 느낄 뿌듯함을 상상하시면서 운동하세요.
운동하러 가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한 짓 중 하나는 딸기를 되게 열심히 먹었거든요. 딸기가 지금 제철이잖아요.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과일 때 돼서 막 챙겨 먹는 사람도 아닌데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뭐 제철이고 딸기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껍질을 까야 되는 귀찮음도 없고 그래서 꾸준히 시켜서 먹어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제철 음식 챙겨 먹는 게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있구나 이런 재미를 느끼기도 하면서 나를 조금 더 챙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면서 내 기분을 챙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때 되면 맛있는 거 잘 챙겨 먹기. 그래서 저는 헬스장을 끊고 주기적으로 다녀서 뿌듯하고요. 딸기를 쥐잡듯이 먹어치운 것이 뿌듯합니다. 또 이번에도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많아져 버렸는데 다음 기회에 또 도전해주세요. 이 팟캐스트는 유튜브 과묵한 권우씨 채널에서 볼 수 있고요.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라이브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권훈이었습니다.